꽃이 많이 폈죠. 대부분 가을꽃입니다. 가을에 피는 꽃인데 저기 가운데 보이는 분홍색은 물봉색, 또 제란 예쁜 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이 아래 두 줄 중에 가운데 있는 노란 꽃, 쟤는 누구 요즘에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봄에 피는 산개불중이에요. 그런데 가을보다 같이 폈어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두 계절 차이인데 공존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봄에 일찍 꽃 피는 식물들입니다. 아시죠? 저 제일 위에 왼쪽에 있는 것은 별꽃입니다. 새별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냉이, 또 벼룩나무, 또 밑에는 마가목, 박태기나무, 이런 것들이 피어 있는데 봄에 피는 꽃이 지금 피어 있어요. 지금 사진을 찍은 나오세요. 이것은 어디겠습니까? 한라산 정상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구성나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한국 특산종이에요. 저 한국 특산종이 저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위성 사진이죠. 위성 영상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항공기를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고, 제가 화살표를 뺀 저렇게 있는 장소별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아마 서울 남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오면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간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타워, 한 30m 되는 타워에다가 센서를 설치해 놓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엘스비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인데, 우리나라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에 어떤 생태적인 복원, 즉 생태적인 복원이라는 것은 파괴된 생태계를 고쳐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키우고 또 기후를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써낸 자료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공부하는 듯하다가 화투장이 나오느냐. 그렇죠? 그래야 재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 조상들은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기후변화가 일어날 줄 알고 화투장에다가 계절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1월달은 소나무죠. 근데 저기에 있는 소나무 끝에 노란 점은 겨울론이에요. 제가 저 겨울론 안쪽에 있는 문하고 바깥하고 그거 조그만 차이인데 온도가 1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소나무가 야, 나 지금 잘안 되겠다. 새싹이 나오고, 새싹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걸 제가 외국에 논문을 낼 때, 이것은 원래는 그 라마스브루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너무도 희귀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는데 정상 아니다. 그래서 abnormal growth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을 보니까 매화죠. 매화. 3월달은 벚꽃. 근데 저게 만들어질 때 1800년대 우리는 뭐를 씁니까? 음력을 썼었죠. 근데 지금 양력 2월에 매화가 꽃을 피우고 양력 3월에 벚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음력과 양력이 같아졌는데 음력과 양력은 시간이 얼마 차이입니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한 달 정도 기후변화가 진행돼서 계절이 빠져요. 이 기후변화가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되는데 그러면 늘 푸른 숲을 유지하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기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강수량도 요동치고 기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까? 하고서 이제 우리 기후를 한번 봤어요. 서울에서 분석하는데 보통 기후는 기상자료가 30년 이상 축적됩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를 하니까 강수량,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변화가 보이고 있죠. 점선으로 표시된 거.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온도에 의해서 증발되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봄철에 가뭄이죠.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아요. 그래서 토양 중에 있는 수분 함량이
10% 이하가 되면 영어로는 permanent wilting, 영구 위조죠. 영원히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빨간 선 이하가 나타나는 것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표시는 세계의 기후대를 표시한 거예요. 기후대를 표시해서 제일 오른쪽에 가서 X축은 횡단축은 온도고 Y축은 강수량이 되는데 열대우림은 온도도 높고 강수량이 많은 곳에 형성되고 거기서 강수량이 줄어들면 트로피컬 시즈널 포레스트라는 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죠. 그리고 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서브트로피컬 사막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사바나가 있습니다. 사바나는 왜 나무가 드문드문 있느냐? 물이 부족하니까 나무가 밀집해서 살 수가 없는 거고 나무는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저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그래서 온대 낙엽화력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하는 데는 평균 기온이 한 서울로 치면 한 12점 몇 도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진 그 아구산도 숨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진은 서울에서 죽어가는 나무. 제가 불암산 한 480m 뿐이 안 돼요.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죽은 나무를 샜는데 1000그루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탄소 순환이 이상이 생깁니다. 탄소는 원래 이제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되면 광합성을 통해서 끌어들이고 호흡을 해서 보내고 또 생물이 죽으면 분해가 되는데 분해는 뭐하고 똑같아요? 태우는 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분해입니다. 그래서 지구적 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아직은 양이 오른쪽에 있는 쪽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바다가 한 2기 같은 정도로 줄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것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한 거 또 왼쪽에 있는 토지형 패턴을 바꾼 거 이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봐보세요. 저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도시, 농촌, 자연지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자료만 가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얘기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애리조나 페닉스는 지금 한 600ppm이 넘었습니다. 온도는 어떠냐? 이건 이제 온도 기온 편차라고 했는데 이 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평균치보다 낮은 것은 파란색 계통으로 표시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주요 척구수에서 30년 이상 온도를 가지고 플로팅을 해서 기온 상승이 1년에 몇 도씩 상승하느냐 그 기온 상승 계수를 구해서 동그라미가 많이 돌아간 데는 기온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적게 들어간 것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에 있는 위성 영상으로 분석한 토지형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빨간색이 많이 있는 도시 지역은 동그라미가 많이 돌아가고 초록색이 많은 부분은 동그라미가 안 돌아가고 이런 차이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탄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발생량이 한 7억 3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흡수량은 어느 정도냐? 한 4,500만 톤. 기온 상승이 얼마나 됐는가를 플로팅해서 이렇게 보면 저 위에 회기식이 나오죠. 그러면 쉽게 0.024니까 100년 거기다 100을 곱하면 2.4도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평균치가 한 0.7도시니까 3배 이상 우리 빨리빨리 좋아해서 기온 상승도 저렇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서울시에서 온도 분포를 조사했어요. 한 30개 정도의 측정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해서 이걸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도심과 외곽 사이에 5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벚꽃이 개화하는 날짜를 서울에서 한 30군데 조사를 해서 저렇게 등치 곡선으로 그렸더니 고도 보정을 했을 때 도심과 외곽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가 차이가 나요. 저 일주일 정도는 아까 그 시계 대응을 50년의 기후변화 차이가 있다. 토지형 강도가 50년의 기후변화 진행 정도를 더 빠르게 진행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나무가 도심에서는 저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야말로 철이 안 들었습니다. 철 모르고 자라는 소나무가 대전국으로 표시했어요. 전국의 큰 도시에 표시를 해서 도시 지역에서 위에 그래프는 도심, 동그라미가 크면 비정상 생장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 밑에는 외곽입니다. 외곽은 적게 발생하는데 도심은
전국 모든 도시가 소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자란다는 이걸 이제 도시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왼쪽은 빈도를 보고 오른쪽은 이제 길이를 가지고 봤어요. 그랬는데 저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다 길이도 빈도도 낮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 공원에 주목을 했어요. 도시 공원을 만드니까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로 가늘게 그려졌죠. 도시 공원에서 길이가 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면 좀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저희 집 가까운 곳에서 한번 봤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건물을 하나 짓고 우리한테 건물을 졌으니까 공원 하나 만들어 주겠다 해서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 공원을 만들어 주고 분수까지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분수가 작용을 하면서 소나무 비정상 생장을 막아줍니다. 그 온도 차이가 분수에서부터 멀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밤새는.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분수 만들려니 그거 아닙니다. 복개된 하천을 열자는 뜻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열면은 청계천 같은 경우도 0.7도씨가 낮아졌죠. 0.7도씨가 낮아졌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제 기온을 서울만 봤으니까 서울만 보지 말고 서울, 부산, 대구 다 보자 이거죠. 그래서 대구, 부산, 그리고 인천, 목포는 작은 도시랑 비교를 해보니까 도시 규모, 그리고 바닷가 도시냐 내륙 도시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결과가 벚꽃 개화일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그 개화일이 당겨지는 정도가 조금 전에 말한 기온 상승과 밀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 대책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 내부에 뭐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가능한 숲을 많이 만드는 방향을 근데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숲을 만든다고 하면 동의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과거에 도시를 만들 때 기차역에서 출발해서 기차역이 있는 곳으로 퍼져나가는 게 도시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것들이 우리 요즘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을 지하로 옮기고 숲을 도입하고 저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숲이 있는 곳은 같은 도시이지만 온도가 낮아진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학교 건물 지붕에다가 조경을 했는데 너무 초라해서 제가 몰래 소나무를 심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잘 자라더라고요. 왜? 바위산에 소나무가 잘 자라는데 건물 옥상이 그 비슷하고. 근데 이게 저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서 자연의 힘을 활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합니다. 흡수 능력을 키우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이 상처받은 지구 치료기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걸 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때 우리나라 면적의 한 35배 면적의 숲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4배가량을 흡수하고 폭이 커지는 것처럼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원을 했더니 0.7도씨를 낮췄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3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연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 계실 때 국립생태원 추진단장을 하면서 진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숲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습지도 만들고 한반도 숲도 만들고 그런데 저걸 만들 때 전부 철저하게 자연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국립공원 같은 데 가서 모델을 떠갖고 그걸 설계도를 삼아서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습지도 만들고 다음 슬라이드 해서 국립생태원은 85.6%를 흡수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탄소 제로 10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결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 정의를 얘기할 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달리 해서 지금 봐보세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흡수원을 배내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흡수원은 조금 줄을지 모르지만 발생을 조금 줄일지 모르지만 흡수원을 크게 줄어. 이것은
그린 빌딩 정책이 멋진 정책이 아니라 하층 태양광 패널을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밑에 있는 습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람사르 등록 습지입니다. 우리는 습지를 잘 지키겠다 약속했는데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게다가 그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으로 나르를 하고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했더니 산이 송두리째 산사태가 나면서 넘어가고, 그러나 태양광 패널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 다음 우리는 진짜 빌려 쓰는 지구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선 후보도 아니지만 선언보다는 실천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어내겠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저런 인공생태계를 창조 도입하여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국토가 조각났어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까 구상나무 죽어가는 것처럼 피해가야 됩니다. 자기들도 피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생태적 복원으로, 그리고 그린벨트 수준의 숲복원으로 녹색 도시를 이루어내는 저 그린벨트가 답이거든요. 국토 전체를, 네트워크를 하천 숲을 통해서, 해안 벨트를 통해서, DMZ 벨트를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숲이, 식물이 도와주는 작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 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건물, 지붕, 벽면 등등의 숲을 도입한 사례입니다. 수면식생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물질을 잘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소나무 숲의 3.8배입니다. 화학물질 상당히 오염했어요. 요즘에 잠깐 줄어들었지만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 또 환경 서비스를 할 때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줘요. 동네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걸 받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저런 걸 하면, 야, 그 돈을 쓰면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도 반도체처럼 선진 기술을 확보해서 수출하면서 돈도 벌자. 한 10년 전에 들어봤던 용어죠. 녹색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용어만 바꾼 거예요. 훨씬 나았던 정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경제적인 효과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미래 세대에 해야 되고, 저는 어떤 후보님께 이걸 해달라고 해서 공약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